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풍수지리를 활용한 지역개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이제 본인이 직접 했던 내용이고요. 아마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나 여러분들 마을에서 아니면은 어떤 관광지를 개발할 때 응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풍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개발 콘텐츠 개발 사례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풍수지리를 그냥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묘를 쓰고 집을 짓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개발이나 어떤 마을을 스토리텔링하고 그 스토리텔링 하는 걸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례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웰니스 관광이나 지역 개발에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파주시에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 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연구 용역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지를 만들겠다. 어디에서? 파주에서.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을 지역 개발을 하고 무언가 개발할 때는 여기가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아마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누누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정체성이란 뭐죠? 장소 정체성이라는 에드워드 럴프는 뭐라고 하냐면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에서 인간들이 만든 문화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허준 한방, 즉 의료 동의보감이나 허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청에서도 허준 한방 동의보감 축제를 하고 있고, 제천에서도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한방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양령시를 가지고 있고, 대구에서도 하고, 각 지자체마다 너나 나나 전부 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그 지역이 과연 의료관광산업, 즉 허준이라는 것과 허준과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이 지역에서 뭐가 돼요? 진정성이 돼야겠죠. 진정성. 맞아. 이쪽에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장소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소 정체성의 정의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네,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천이나 산청이나 서울이나 전부 다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왜 파주에서 이 한방 동의보감 축제를 해야 되고 허준이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장소 정체성을 알아야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화는 다 똑같아요. 왜 다른 데서도 전부 다 동의보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허준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똑같죠. 문화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고 동의보감에 의해서 약초를 만들고 허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의학을 펼쳤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의학에 끼친 영향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과연 어느 곳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진정성은 뭐예요?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왜 맞느냐, 즉 허준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그곳이 진정성이 있는 곳이죠. 산청 허준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활동했던지 산청에서 했으면은 산청에서는 허준 동의보감을 내게 되겠죠. 제천 역시 마찬가지죠. 서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파주라는 데는 왜 허준이라는 것과 동의보감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허준의 묘역이 파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물리지리적 자연환경, 즉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장소 정체성이죠. 그러나 이러한 장소 정체성 가지고도 안 돼요. 즉 무언가 진정성 있게 역사적이나 모든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파주가 된다는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이 진정성까지 끄집어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느 프로젝트나 어느 기획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 정체성과 진정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가져간다? 풍수지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 어떤 지리적 특색을 연구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경표라고 그러죠. 지도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실제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파주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물리적 환경도 얘기할 수 있고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한번 파주라는 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파주는 실질적으로 서울의, 여기가 지금 서울이죠. 여기가 한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뒤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임진강이 내려와서는 파주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 이 식계산이라고 백두대간에서 식계산에서 강원도 식계산에서 쭉 맥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하면 이쪽까지 가죠. 파주까지 가죠. 여기 이것이 한북정맥이에요. 한강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한북정맥이죠. 그리고 한북정맥 넘어가 파주가 돼요. 자, 남쪽으로는 어때요? 한강이 서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뒤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두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임진강이 어디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죠. 깊은 이쪽에서 파주 끝에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서 이게 서해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파주하고 서울은 한강북, 즉 한북정맥을 기점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파주에서는 바로 또 임진강 건너에 개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파주라는 개념이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부터 이 한북정맥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부에서 남쪽으로 오면 서울이고 북쪽으로 가면 파주인데, 이 파주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이 한북정맥을 끼고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남쪽을 다스리는 것은 서울이었으면 북쪽을 다스리는 것은 파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북 간의 한반도 균형 발전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북정맥에 쭉 내려와서 의정부에는 한강봉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보현산까지, 저쪽이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교화라는 데가 있어요. 파주 교화. 교화라는 것은 북한의 임진강과 남한의 한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즉 한북정맥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한강봉에서 의정부를 거쳐 쭉 상장봉을 거쳐서 서울까지 바로 내려오면 여기가 서울 경복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강봉에서 북쪽으로 비약산을 거쳐서 바로 직진으로 가면 여기가 율곡수목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북정맥을 끼고 남쪽에는 경복궁이 있고 북쪽에는 파주에 율곡수목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북쪽을 관장하고 파주를 관장하는 곳이겠죠. 여기 남쪽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한북정맥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파주, 남쪽은 서울이었더라. 자,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남북한이 나눠져 있으니까 남쪽은 조선시대 때까지 어디서 했어요? 경복궁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했죠. 남한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북한을 다스려야 된다. 북쪽을 다스리려면 어디로 갔어요? 율곡수목원이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지금 임진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바로 율곡수목원 맞은편에 허준묘역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허준묘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허준묘역은 예성정맥이라고 북쪽에서 되는 개성까지 가는 그 맥에서 내려와요. 여기에 허준의 부모묘가 있어요. 어머니하고 부모묘가 아니죠. 어머니묘하고 허준묘역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주는 허준의 고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지만 진정으로 파주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제 남북교회란 말은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 이의신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풍수학자. 이의신이라는 풍수가가 광해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광해군이 이제 그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혼란하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디로? 파주로. 그때 이의신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서울은 지세가 다 됐으니 이제 남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회 두 물길이 만나는 끝지점 여기에 파주 쪽으로 옮깁시다 해서 파주 교화 천도론이 나옵니다. 그 전부터 이 파주라는 교화지구, 즉 파주는 제2의 수도로 들먹들먹 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한강봉에서 서울 쪽으로 내려오는 것과 북쪽으로 가는 곳이 서로 아이러니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남북한이 어떻게 하나의 치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한의학은 치유죠. 치유니까 북쪽에 파주 쪽에 하나의 치유 개념의 관광단지가 들어서도 될 것이다. 특히 남한 쪽은 이제는 한 서울에서 다 했다면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쪽을 관장하고 북방을 갖다가 다스리려면 그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성으로 갈 수는 없고 평양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이 율곡수목원 이쪽에 지금 개발하려면 이쪽하고 개성까지는 약 20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도 옛날에도 교화 천도론이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파주가 수도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물길 개념이었어요. 물의 개념에서 만나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한북정맥의 남쪽 여기서 한강공에서 남으로 내리면 경북이고 위쪽으로 가면 율곡수목원 여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허준 약초 단지가 있으니까 이곳에 허준 한방 단지 관광 단지를 만들어도 된다는 하나의 논리가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체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즉 파주에는 한북정맥의 북쪽에 있고 서울은 한북정맥의 북쪽에 있더라. 자, 파주에서 보면은 한강봉에서 똑같이 내려오고 올라가더라. 또 여기서는 중간에 보면 또 상장봉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비약산을 거쳐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상장봉과 비약산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는 파주에는 율곡수목원이 있으면 여기는 경북궁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을 다스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율곡수목원과 경북궁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잘 보면요. 여기 초평도라고 있어요. 파주에. 허준 묘역 밑에 보면 초평도라고 있는데요. 여기 섬이 있는데 남한에도 여의도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같은 지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강남이고 여기 강북이겠죠. 그럼 여기 허준 약초 단지가 쓴다면 여기는 강북이었으니까 강남 쪽에는 또 우리가 지금 강남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주는 어때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세계 치유를 얘기한다면 남한 경제는 서울에서 다스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정성과 정체성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곳이 파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먼저 어떤 지역을 분석할 때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풍수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왜 이러한 한방 관광단지가 파주에 들어서야 되냐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설득력이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랬냐면 여기 진동면 여기에 이제 허준 묘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동면 이게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임진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지금 어디냐면 저기 여러분 임진강을 거쳐서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문산업. 그 다음에 파평면 이쪽에 하고 파평면은 여기가 이제 파평면이 여기 율곡수목원이에요. 그 다음에 법원은 검찰이하고 이쪽에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이제 클러스터 조직이라고 하죠. 클러스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하나의 관광지를 이 파주의 관광을 갖다가 같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진동면의 약초대배자인지하고 산림치유, 메디컬센터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한번 기본 조건을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도를 봐야겠죠. 자, 이게 임진강이에요. 이게 초평도입니다. 완전히 여의도처럼 생겼죠?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서울이었다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끼고 돌아가. 여기가 여의도가 되죠. 여기는 초평도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이제 그 남북 여기가 임진각이죠. 임진각이고 돌아오자는 철길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가 항문각이 있고 제3땅굴이 있고 여기서 20km만 가면 이제 개성이죠. 자, 이것을 이제 임진각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는 민통선이 되겠죠. 다. 그리고 허준묘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허준묘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율곡수목원이에요. 율곡수목원이고 여기가 임진각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잘 많이 가는 임진각 방문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도 역시 문산읍인데 하나의 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풍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기획이 되겠죠.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허준묘역하고 약초단지를 만들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개발권역은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허준묘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허준묘역은 굉장히 단아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요. 백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룡도 거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완전히 청룡백호 감싸기도 하죠. 근데 묘역이 있는 데서 굉장히 수수하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짧게 내려왔어요. 청룡백호가. 그래서 굉장히 수수하고 금성체로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단아하고 이 묘역 자체도 보면 허준묘역을 가서 보면 허례허식이 없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청룡백호 역시도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서 앞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허준묘역이고 앞쪽에가 허준묘가 있고 뒤에가 허준의 어머니 모친묘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허준이라는 사람이 진동면에 여기에 파주에 살았다, 태어났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파주의 고향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진정성이 되는 거죠. 봐라, 우리 그 유명한 허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이 파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청도 허준 동의보감 축제를 하잖아요. 진천도 하잖아요. 자, 모든 사람, 서울도 양령시가 있어요. 모든 데서 다 허준 동의보감 얘기를 하지만은 이 파주야말로 이 허준 묘역이 있으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있지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한방 동의보감 축제를 하려면 파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묘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개성, 여기가 이제 예성지맥, 여기서 매기는 예성지맥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쯤이 이제 개성입니다. 개성 위에서 이제 떨어져요, 맥이. 쭉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허준묘역까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진강이죠, 임진강. 요 앞에가 이제 율곡수목원이 되고요. 초평로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인데 간단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성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묘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개발해야겠죠. 어떻게 개발해요?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이 맥은 그대로 맥이 있으니까 이 둘레를 갖다가 허준묘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여 앞에다 약초 박물관도 만들고 여기도 뭔가 만들고 같이 들어가서 묘역을 성역화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 남, 동쪽, 서쪽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상체질의 약초를 심는 거예요.
약초를 심어서 여기를 약초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면서 허준 묘역을 성역화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파주의 진동면에 파주는 허준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개발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진각 북쪽에는 민통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또 개발을. 여기가 허준묘역이니까 이걸 갖다 북두칠성 모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에다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들은 칠성신이죠. 우리 이제 어른들은 옛날부터 칠성당에서 무언가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사상체질을 갖다가 허준묘역에서 한다면 여기서는 칠성으로 해가지고 뭔가 약초를 심어도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여기가 실제로 약간 구릉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초 재배 단지를 심는다면은 여기가 초평도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같이 하나를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하나의 관광 단지가 의미를 가진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허준을 하고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북두칠성도 목화 토금수로 나눠서요. 그래서 여기는 목의 성질을 가진 약초, 여기는 목의 성질, 여기는 토, 여기는 수, 여기는 화, 금 이렇게 해서 여기 일로 들어가죠. 여기 이제 박물관 임진각에서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이 다리를 건너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이 이 길을 순회하면서 길을 같이 내야겠죠. 길을 같이 내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까지 오면서 이게 둘레길이 되면서 사람들이 약초를 보면서 허준묘역을 참관을 하겠죠. 그렇다면 허준묘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론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허준묘역을 과연 어떻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장소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허준묘역을 갖다 어떻게 꾸미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을 갖다 여기가 지금 철책이죠. 그리고 이 물길 따라서 이게 임진각이죠. 임진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민통수니까 많이 자주 못 들어가죠.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그리고 이 청정 지역에서 약초를 재배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초가 이렇게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도를 검색하고 그래서 오늘 한 걸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하기 전에 이 지도를 가지고 이 어떠한 역사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장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정체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에서 물리적 자연 환경이죠. 그러니까 산과 물이 어떻게 감싸고 있는가를 보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파주와 서울은 거의 향후 이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주가 치유의 도시다. 치유하면 뭐예요? 한방하면 또 그 다음에 허준하면 동의보감. 그래서 허준 동의보감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성과 정체성과 진정성을 비교하면서 왜 파주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왜 다른 데와 틀리냐. 즉 안동 하회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하고 틀리잖아요. 경주 양동마을은 물자행목이죠. 안동 하회마을은 연화부수잖아요. 설정산 화산에서 내려와서 완벽하게 물이 감고 돌죠. 근데 연꽃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면 연화부수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실질적으로 여기도 절이 있고 여기도 절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문화가 있고 문화는 다 똑같아요. 즉 한의학, 허준, 동의보감 이러한 한의학의 그 문화는 다 똑같은데 왜 파주가
돼야 되느냐는 걸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장소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묘역을 성역화해서 묘역 옆에다가 이렇게 약초를 심어서 약초 박물관을 만들고 허준 묘역을 성역화하고 그 옆에는 어떻게 북두칠성 모양의 이렇게 약초 대배단지를 만든다면 그것도 오행별로 이렇게 목화토금술에서 해준다면 여기가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하 이것이 한의학이구나, 이게 동의보감이구나, 이게 허준 선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진정성과 여러분의 장소 정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은 그 밑에 이 인근에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해서 이거하고 같이 갈 것인지, 이것도 풍수지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걸 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데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약간 풍수지리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천천히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허준묘역하고 임진강 이북의 위쪽에 진동면에 이러한 약초 단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